안녕하세요. 닥터유입니다. 오늘은 불면증 완치 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요즘은요, 과거하고는 달라서 진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정말 폭 자고 폭 일어난다. 이거를 이제 숙면이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잘 못 자는 상태. 이거를 비숙면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뭐 거의 아이들 빼놓고는요, 거의 대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저 닥터유도 아주 덜어가다가 이렇게 숙면을 못 취하는 수가 있습니다. 저도 조금 예민한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어떤 특정 물질에 예민한데, 제가 예민한 물질은 가짜 캐비알,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참치알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물질로 이렇게 까맣게 물들인 거더라고요. 저는 우연히도 그것만 먹으면 잘 못 자요. 밤을 꼬박 새우거든요. 네. 보통 분들은 아마 커피 마시고, 즉 카페인 때문에 못 주무신다 이런 분들 참 많으실 거예요. 여하튼 어떻게 못 자든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상태를 비숙면이라고 하는데, 불면증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상태죠.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어렵고, 자꾸 깨고, 또 일어나서도 이게 잠 잔 것 같지도 않고 피곤하고, 이런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태를 이제 불면증이라고 합니다. 이 진짜 불면증 환자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또 이것 때문에 수면제를 고정적으로 드시는 분들도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저한테 오신 분 중에는요, 불면증 환자 중에는요, 30년 동안 정말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 수면제를 복용하신 분이 있으세요. 네, 그런데 앞으로도 이제 사실 날이 4, 50년 남았으니 이게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수면제를 끊고 불면증 완치 훈련을 하신 분이었는데요. 불면증이 이렇게 우리가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암을 앓고 있다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는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지지만요, 정말 이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정말 알 수 없는 굉장한 고통입니다. 자고 싶은데요, 자지지가 않아요. 잠이 안 들어요. 그리고 자꾸 중간에 깨고 악몽을 꾼다든지 하여튼 불쾌하게 깹니다. 일어나서도요, 전혀 이게 산뜻하지가 않아요. 또 피곤하고 또 하루가 시작되고, 낮에도요, 정신이 멍해요. 뭔가 하여튼 들깬 상태고, 하여튼 집중이 안 되고 피곤하고. 근데 더 큰 고통은 뭐냐면은 이게 매일 밤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이게 또 밤을 어떻게 지내지? 밤이 또 오면은 밤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을 또 못 잘까봐. 이 고통이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매일 반복되는 것. 이게 이제 진짜 불면증입니다. 이렇게 매일 반복되다 보면요, 이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몸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래서 잠을 못 자는 분들이 살도 찌고 혈압도 오르고 스트레스도 더 받고 예민해지고요. 몸만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 관계도 잘 안 돼요. 왠지 모르겠는 잘 안 돼요. 짜증도 나고 괜히 스트레스 받고 누가 뭐라 그러면 더 이게 좀 민감하게 이렇게 느껴지고, 또 일도요, 자꾸 실수를 해요. 네? 그리고 또 사고도 잘 납니다. 이 잠 못 자는 분들은요, 사고가 잘 나요. 지나가다 넘어지기도 잘하고, 누가 툭 부딪혔는데 이게 큰 상처가 되기도 하고, 이러니 이게 사실 그냥 단독으로 불면증 같지만은 이 삶 전체에, 몸과 마음과 삶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큰 고통이 되죠. 그래서 많은 불면증 환자들은요, 하기도 해요. 우울증도 같이 갖고 있고, 더 심한 경우에는요, 내가 이렇게 살면 뭐하나, 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이제 뭘로 이어지냐면은 자살 충동으로 이어지죠. 내가 꼭 자살하겠다 이런 마음은 안 드는데, 정말 삶 자체가 너무 괴로우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런 느낌이 드는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바로 불면증입니다. 근데 이게 불면증이라는 상태는요, 굉장히 이게 부자연스러운 상태죠. 사실은요, 모든 동물은 숙면을 합니다. 사람도요, 갓난아기로 태어났을 때는 숙면을 하죠. 네, 그리고 언제까지 숙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보세요. 이제 유치원 들어가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전까지는 다 숙면을 합니다. 숙면이라는 건 뭐냐? 숙면할 때는요, 절대 자려고 하지 않아요.
네, 아이들 보세요. 막 놀죠. 놀다가 갑자기 팍 쓰러져 자요. 팍 쓰러져 자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정말 우리말에 업어가도 모르죠. 근데 심지어는요, 발로 차도 모릅니다. 더 크게는요, 오줌 싸고도 모릅니다. 모르고 자죠. 이게 숙면 상태입니다. 또 이제 정말 세상 모르고 자는 게 숙면 상태인데, 일어나 보면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일어나면은요, 뭐 이렇게 꺼리낄 게 없어요. 바로 반짝반짝합니다. 바로 놀기 시작하죠. 이게 이제 숙면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동물은 이 숙면하도록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숙면의 기능을 잃어버린 거죠. 참 그 이유가 희한하죠. 그 왜 이런 그 숙면의 기능을 잃어버려서 비숙면, 더 나아가서 불면증까지 이렇게 고통을 받게 되는가. 그 첫 번째 이유가요, 그게 역설적으로 자려고 해서입니다. 자려고 해서. 자려고 애쓰는 것. 근데 당연히 잠이 안 오니까 자려고 애쓰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은 거꾸로 자려고 하면은 더 불면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자려고 하는 행동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정 잠이 안 오면 이런 걸 하죠. 혹시 여러분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주문을 외웁니다. 1000, 993, 987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독서라는 걸 해요. 독서하다가 보면 잠이 들어서 잔다. 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잠의식이라 그래요. 이렇게 잠자기 전에 하는 행동들. 어떤 분들은 독서해서 잠이 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TV 보다가 TV를 일부러 켜놔요. 그러다가 이제 잠이 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런 분도 있으세요. 어떤 분들은 운동을 심하게 해서 몸을 피곤하게 해야 잠이 드는 분들. 이제 이게 조금 더 나가면은 이제 어떤 걸 하냐면은 술을 마셔요. 술을 꼭 한 잔을 마셔야 잠이 든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약을 복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약이 수면제라는 약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식품 중에서 뭐 수면을 촉진하는 기능을 하는 그런 또 식품들이 있거든요. 또는 아니면은 향, 아니면은 뭐 비누,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향기를 이용해서 잠을 청한다. 이게 다 마찬가지죠. 다 어떤 행동들이냐면은 잠을 자려고 해서. 근데 이것이 그 순간에는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게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거꾸로 이게 불면증의 원인이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원인입니다. 자려고 하는 게 불면증의 원인이다. 두 번째 원인은 이 잠에 대해서 잘못된 상식입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이게 잘못된 게 많은데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난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키울 때 어떻게 키워요? 전부 다 일찍 자라 그러죠. 전부 다 재워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얼마간 통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몇 살 때 뭐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들어가서 초등학교 몇 학년까지는 통해요. 그런데 어느덧 금방 바뀌어 버려요. 어떻게 바뀌냐면요, 애들이 일찍 자지 않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려고 보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려고 힘들고 아침에 깨려고 힘들고 이런 일이 매일 반복이 되죠. 이게 왜 시작이 되냐면은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난다라는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된 겁니다. 조금 의아하시죠? 이건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잘못된 믿음이 이런 겁니다. 하루에 7, 8시간은 꼭 자야 된다. 저도 한때 이걸 믿었어요. 아, 이게 건강한 수면은 하루에 7, 8시간 자는 사람들이 가장 건강하다. 이거는 평균입니다. 평균.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100명을 연구해서 그 중에는 뭐 하루에 7, 8시간 자는 사람, 6시간 미만 자는 사람, 9시간 이상 자는 사람들을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과연 정말 7, 8시간 자는 사람이 가장 건강하기는 해요. 그런데 잠 못 자는 사람이 내가 7, 8시간을 자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더 못 자요. 이게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7, 8시간은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잘 때 7, 8시간을 자는 사람이 건강한 거지, 내가 그걸 자려고 했을 때 7, 8시간을 잘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잘못된 믿음입니다. 세 번째 잘못된 믿음이 어디서 오냐면요, 장과 심의 혼돈입니다. 장과 심의 혼돈. 그러니까 우리는 쉬지를 못해요. 네, 실제로 낮에 이제 쉰다는 것은 자는 게 아니고 낮에 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쉬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꼭 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쉬는 것을 자는 것으로 해야만 한다고 하면 잠이 안 오는 거죠.
쉬는 건 쉬는 거고 자는 건 자는 건데 두 개를 혼돈함으로써 이게 불면증이 오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잘못된 원인이 있습니다. 잘못된 그 믿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나는 잠을 깨는데 그 이유가 잠을 못 자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잠을 깬다. 이렇게 믿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소변 보기 위해서 잠을 깬다. 이거죠. 또는 내가 뭐 어디 무릎이 아파서 잠을 깬다. 아니면은 내가 갱년기 증상이 있어서 잠을 깬다. 이런 믿음을 갖고 계시면은 반드시 불면증이 오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숙면할 때 오줌을 싸고도 잠을 잔다 그랬잖아요. 네, 숙면을 하는 상태에서는 이 요의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네, 또 갱년기 증상이 있다도 깨지지 않아요. 무릎이 아파도 이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소변이 마려워서 잠을 깬 게 아니고요. 내가 잠을 깼는데 그때 소변이 이게 느껴지는 거죠. 소변 보고 싶은 게. 아니면은 내가 깼는데 무릎이 아픈 거를 통증을 느끼는 겁니다. 아니면은 내가 깼는데 갑자기 열감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내가 숙면을 했을 때는 그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도 잘못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불면증의 원인인데요. 좀 얼뜻 생각해 보면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상식하고는 반대죠. 제가 왜 그렇게 되는지를 제 뇌를 갖다가 뇌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시면은 이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뇌를 볼까요? 물론 뇌는 훨씬 이거보다는 복잡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이 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뇌의 세 가지 기능, 요거는 이제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가 생각, 두 번째가 느낌. 네, 느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감정은 뭐 기쁘고 슬프고 또는 뭐 신나고 아니면은 뭐 우울하고 이런 것들이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감정이고요. 욕구, 감정, 욕구, 증상 이 세 가지인데요. 욕구라는 것은 내가 뭐 먹고 싶은 식욕 아니면은 자고 싶은 수면욕 아니면은 누구한테 관심을 받고 싶은 관심욕 또는 인정을 받고 싶은 인정욕 이런 것들이 이제 욕구가 되는 거죠. 증상은 뭐 이해되시죠? 내가 뭐 무릎이 아프다, 소변이 마렵다, 뭐 배가 아프다 아니면은 요의가 느껴진다 이런 것들이 증상입니다. 이런 것 세 개를 합쳐서 우리가 느낌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이제 주로 그 생각을 담당하는 것은 이제 이 사람한테 특별히 발달된 뇌의 피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깥 부분에 있죠. 그리고 느낌, 감정 욕구 증상은 주로 어디에 물론 이제 전체가 담당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주된 부분이 어디냐면은 변연계라는 겁니다. 이거는 뇌의 심부에 있거든요. 우리가 해마 또는 편도체로 구성된 변연계가 1차적으로 담당을 합니다. 이거 말고요.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는 내가 알 수가 있어요. 내 생각은 당연히 내가 알 수 있죠. 의식상태에 있고요. 내 느낌, 증상은 뭐 내가 바로 알 수 있는 거고요. 내 감정 욕구도 내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은 그거를 내가 알 수가 있죠. 근데 그거 말고요. 전혀 내 의식과는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내가 호흡을 한다. 또는 소화를 시킨다. 또는 심장이 뛴다. 또는 땀이 난다. 이런 거는 내가 의식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저절로 내 몸에서 일어나는 건데 그것을 명령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뇌 속에 있는 뇌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면이요, 바로 이 뇌간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자라 하고 자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 몸이 뇌간에 있는 그 무엇이 사실은 이제 그물 형성체라고 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뇌간에. 그 구조가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잠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뇌간에 있는 그물 형성체가 명령을 해서 이제 잠자 라고 해서 나가 자고 싶던 안 자고 싶던 잠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갓난아기 때부터 어렸을 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뇌간이 스스로 하는 기능이죠. 이 뇌간 속에는요, 또 뭐가 있냐면은 수면 시계가 있어요. 그 시계에 따라서 내가 일어나고 자고 하는 것을 자동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자꾸 내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찍 자 일찍 일어난다. 뭐 하루에 7, 8시간은 자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게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간섭을 하는 것이 많이 형성이 된 것,
요것을 불면증 회로라고 합니다. 원래는 내 간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를 갖다가 내가 생각이 많아지고 또는 느낌이 많아지고 이 감정 상태 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여러 가지로 작용을 해서 내 뇌간을 간섭하는 것, 이게 바로 불면증 회로라는 거죠. 불면증 회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자기 전에를 한번 단순하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무슨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 소리가 이제 귀에서 이렇게 뇌로 가서 전파가 되죠. 네, 귀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축두엽이라는 데서 이제 소리를 듣게 되는데 뇌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다시 뇌간의 그물 형성체에 가서 간섭을 하게 되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도 똑같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 눈에서 이제 뒤에 후두엽으로 갑니다. 후두엽으로 가가지고 그것이 뺑뺑 돌아가지고 뇌간의 그물 형성체에 가서 간섭을 하죠. 요거만이 아니라 더 큰 건 이겁니다. 내가 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자야 되겠다는 생각이 생기죠. 그럼 이게 뺑뺑뺑뺑 돌아다니면서 결국은 다시 뇌간의 그물 형성체에 가서 간섭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모여 있는 상태, 이게 이제 바로 불면증 회로이죠. 처음에는 뭐 어떤 무슨 이유 때문에 잠을 못 잤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요, 어떤 이유가 문제가 아니고요, 내 뇌에 생긴 불면증 회로, 이것이 진짜 불면증의 진짜 원인이 되는 거죠. 네, 이 불면증 회로를 깨야만 이 불면증을 완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불면증 회로는요, 약으로 깰 수 없습니다. 이 불면증 회로는 무슨 예를 들면은 수면 베개, 아니면은 예를 들면은 매트리스가 좋다, 아니면 불빛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이제 정하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불면증 회로를 깰 수는 없죠. 그건 환경이 아니고요, 내 뇌 속에 생긴 거거든요. 내가 스스로 훈련함으로써만 깰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불면증 완치 훈련을 한번 해보실까요? 그렇게 원리를 보면은요, 과정은 조금 이제 혼자서 하실 수도 있고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원리는 되게 단순합니다. 불면증 완치 훈련을 하려면은 첫 번째, 잠과 쉼을 분리를 해야 됩니다. 잠은 잠이고 쉼은 쉼이라는 거죠. 잠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의식이 하는 게 아니고요, 내 뇌간에 있는 수면 중추, 즉 그물망상체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근데 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자는 시간 말고요, 낮에 충분히 쉬어둬야 이 불면증 완치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참 훈련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낮에 의식이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쉬어둬야 된다는 거죠. 그럼 쉰다는 건 뭐냐? 쉰다는 건 잠을 잘 때는 의식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쉰다는 건 의식을 없애는 건 아니에요. 쉰다는 건 너무나 단순한 거죠. 몸을 안 쓰고 그 다음에 뇌를 안 쓰는 게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쉬는 건데, 이때 잠은 안 되죠. 잠과 쉼을 분리해야 되니까 쉬는 거는 충분히 해둬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충분히 쉬어둬라. 그래야 이제 밤에 불면증 회로 깨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제일 중요한 불면증 회로 깨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 아주 단순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자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지껏은 내 생각으로 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아니면 몇 시간 자야 된다는 생각을 했죠. 아니면 낮에 오늘은 꼭 자야 되는데, 아니면은 잠에 대해서 못 잘까봐 또 두려워하죠. 이 모든 것은 내가 자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몇 시간을 자야 된다. 이거 다 이제 집어치시고요. 기본적으로는 안자기 훈련입니다. 자, 안자기 훈련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앉아야 되느냐? 잘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고 앉는 겁니다. 잘 수 있는 시간이라 그랬지 자라는 시간은 아닙니다. 잘 수 있는 시간.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이 잘 수 있는 시간을 정하는데 첫 번째 시간이 제일 중요한 게 기상 시간입니다. 이게 일정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보통 분들 한 6시 어떠실까요? 6시로 이제 정하는 겁니다. 기상 시간. 자, 기상 시간을 6시에 딱 정하면은 6시에 딱 일어나는 겁니다. 6시에서 7시 사이 일어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6시에 일어난다. 일어나자마자
발딱 일어나셔야 돼요. 발딱. 이 훈련할 때는요. 뭐 자꾸 조금 5분 더 자면 더 좋을 텐데 좀 누워있는 게 좋은데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발딱 일어나가지고 바로 베란다로 가세요. 하여튼 뭐 집 밖으로 나가시든지 뭘 해야 되냐면은 태양을 보셔야 돼요. 태양을. 뭐 태양이 만약에 해가 안 떴다. 그러면은 하여튼 태양 쪽을 보시면 그래도 햇빛이 눈으로 들어오거든요. 눈으로 들어오면은요. 이게 내 뇌간에 있는 수면 중추에 있는 수면 시계를 맞춰줘요. 그래서 며칠만 하시다 보면은 딱 기상 시간에 이 시간에 일어나라 이게 맞춰지거든요. 네, 요거를 며칠만 하시라는 거죠. 근데 발딱 일어나셔서 햇빛을 봐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런 분들 많으세요. 아침 이제 주부들이 많이 그러신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다 밥 해주고 출근시키고 1시간을 더 자는 거예요. 다시 누워서. 이게 이제 아침잠입니다. 이거 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낮잠을 주무시면 안 돼요. 네, 이제 낮잠이 꼭 필요한 사람들은 밤잠을 자고도 잘 자고도 모자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낮잠을 자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밤잠을 못 자고 불면증 환자들은 절대 낮잠을 자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밤잠을 못 자게 되거든요. 이걸 깨셔야 되니까 절대 낮에 낮잠을 자면 안 되고요. 낮잠뿐만이 아니에요. 졸아서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떤 때 조느냐? 이동할 때 잘 조시더라고요. 뭐 차 타고 앉아 있을 때, 뭐 아니면은 하여튼 앉아 있을 때 조세요. 절대 졸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잠을 깨느냐? 자꾸 일어나셔야죠. 내가 졸만하면 일어나서 나를 깨워야 됩니다. 또 이제 초저녁 잠 자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떨 때 자느냐? 이제 저녁 먹고 이제 배가 부른 상태에서 드라마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러면 꼭 꾸벅꾸벅 조세요. 이렇게 꾸벅꾸벅. 이러면 이게 훈련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초저녁 잠도 자지 않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6시에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 잘 수 있는 시간을 11시라고 하죠. 이렇게 정했다고 하자고요. 11시. 11시라는 것은 11시 전까지는 절대 졸아서도 자서도 안 됩니다. 11시 이후에도 자라는 시간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시간이냐? 졸리면은 누울 수 있습니다. 11시라는 건 무슨 시간이냐? 졸리면 누울 수 있다. 11시 전에는 졸려도 절대 누울 수 없습니다. 11시 이후에는 졸리면 누울 수는 있어요. 근데 안 졸리면 누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려는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졸리면 눕는데 딱 내가 이제 누웠어요. 졸려서. 그러면 둘 중에 한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둘 중에 한 가지 현상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누웠는데 깼더니 6시예요. 네, 이러면 제대로 된 거죠. 근데 누웠는데 내가 아직 깨어있네? 그러면 바로 일어나셔야 돼요. 또 이걸 어떻게 또 자려고 하고 내가 지금 자는 시간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잠깐 졸려서 누웠는데 아직도 깨어있다. 그럼 바로 일어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중간에 자주 깨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까 6시라 그랬죠, 기상시간이. 그러면 2시간 전 4시를 또 정하시는 겁니다. 이 4시를 기준으로 해서 4시 이후에 깼으면은 처음에는 다 잔 겁니다. 네, 물론 6시 일어나면 좋겠지만 처음엔 그렇게 잘 안 되세요. 4시 이후에 깼으면 그날은 다 잔 거예요. 그리고 안 주무셔야 돼요. 네, 안 자면 안 잘수록 이제 6시에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면 4시 이전에 깼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처음에 왔던 거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졸리면은 다시 누워도 되는데 안 졸리면은 절대 눕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럼 졸리면 다시 누우면은 아까 맨 처음에 졸려서 누웠을 때랑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졸려서 다시 누웠는데 깼으면 6시입니다. 그러거나 아니면은 깨어있으면 바로 또 다시 일어나셔야 돼요. 자, 이해되셨어요? 네, 불면증을 고치는 완치훈련. 다른 말로 하면은 잘 수 있는 시간을 정하고 안 자기 훈련입니다. 처음엔 굉장히 힘드세요. 근데 하루, 이틀, 3일 지날수록 어떤 현상이 되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깨지 않고 자게 돼요. 그런데 깨지 않고 6시를 축으로 해서 깨지 않고 자게 되는데 그 수면 시간 자체는 줄어들게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중간에 자꾸 안 자기 때문에. 그래서 깨지 않고 자는 시간이 뭐 처음에는 7, 8시간, 뭐 총 시간이 7, 8시간 된 분들이 뭐 4시간, 3시간으로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때까지 가셔야 돼요. 일단 여기까지 가시잖아요. 그 다음서부터는 거기까지만 가시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기상 시간은 일정한데 내가 졸려서 누워서 실제로 잠에 드는 시간들이 자꾸 당겨지게 돼요. 늘어나게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숙면을 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은요, 처음부터 약을 끊으시면은 참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이게. 정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약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숙면이 되면서부터 약을 점차 줄여들기 시작하는 거죠. 뭐 다른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고혈압 완치 훈련 다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약을 처음부터 끊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굉장히 힘드시기 때문에 완치가 되면서 약을 끊어가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은 약줄이까지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약을 수면제까지 완전히 끊거나 아니면은 내가 잠을 자기 위해서 했던 어떤 것들도 그만하시고 내 몸이 알아서 자기 하는 상태, 푹 자기 하는 상태까지 마치셔야 불면증의 완치 훈련이 됩니다. 누구나 다 하실 수 있고요. 제가 오늘 드린 말씀대로 따라 하시고요. 근데 이게 너무 고통스럽고 하는 것 자체가 불안하고 힘드신 분들은 좀 코치를 받으셔야 되겠죠. 네, 코치 받으시면 훨씬 쉽습니다. 네, 어찌됐든 도움을 받고 하던 스스로 하던 3개월 내에 누구나 이 훈련을 통해서 불면증은 완치할 수 있습니다. 자, 훈련하시고 이제부터는 편안한 잠,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